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이후 검찰이 유독 힘을 주고 있는 두 사건이 있죠.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이 두 가지 수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두 사건의 핵심 피의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들여다보겠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 두 사람 다름 아닌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노 씨, 박 씨 두 분인데 네. 양지회가 이제 국정원에 근무했다가 퇴직된 분들의 모임이에요. 네. 거기 기획실장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두 분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만들었고 그 심리전단 산하의 사이버 팀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 팀장들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정원 TF에서 밝혀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저 두 분이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개입을 했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검찰에서 양지의 사무실을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분들이 내부 자료를 은닉하고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법원은 예. 그걸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려가 없다. 네. 그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자료 은닉,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면서 네. 재판부의 판단에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법원의 판단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법원도 이 은닉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증거 인멸의 혐의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한 거는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란 말을 특별히 들었죠. 네. 그거는 지금 박 씨에 대해서 지금 적용된 혐의가 네. 증거 인멸이거든요. 네네. 증거 인멸이라는 게 어떤 증거를 갖다가 어떤 범죄를 갖다가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법원은 그 증거가 지금 숨겼다는 증거가 검찰이 입증하고자 하는 범죄 사실의 증거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아하. 이 때문에 그걸 숨겼다 하더라도 네. 범죄 사실 소명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네. 그다음 지금 두 분 노 씨와 박 씨에 대해서 도망 증거 인멸의 우려 없음 제 나오죠. 네. 이거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는 항상 쓰는 말입니다. 아하. 저게 있으면 구속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적폐청산을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사건의 유력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오민석 판사, 이 판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서운해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입니까? 이 오민석 판사. 나온 대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네.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죠.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또 거기다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 창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저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으로 됐는데요. 네. 이 영장전담부장은 진짜 법원에서 실력 있고 네. 믿을 만한 사람만 아하.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영장이 한번 아주 국민들의 관심이 큰 영장이 기각되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실력 있고 기록을 꼼꼼히 보고 네. 빈틈없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아하. 오민석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 어떤 사상에 편향돼서 그렇다. 이거는 네. 아마 그 영장 발부를 바라는 국민들이 볼 때 섭섭한 거지. 네네. 제가 볼 때 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 피의자 구속이 무산됐던 이 같은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항공우주산업비리 사건의 피의자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카의 경영지원본부장인데 네. 이분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자 10명을 채용한 그래서 업무 방해와 뇌물 공여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은 피의자 죄책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은 법원 볼 때는 구속할 만한 정도의 아직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 증거 자료나 수집돼 있고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역시 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서 카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큰 그렇죠. 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네. 중앙지법 입장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3번이나 영장을 청구하는데 카이 관련해 3번 다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에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검찰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어금니를 깎게 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동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했지만 최근 1년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저기에 대해서 뭐 법관 출신에서 그런지 상당히 뭐 기분이 불쾌합니까? 안 좋은데요. 네. 그 만일 검찰 말대로 하면 검찰이 영장 자기가 발부하면 그만이지 왜 법원이라는 제도를 뒀냐면요. 이 어떤 그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헌법에서 네. 국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선진 법치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좀 저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네. 검찰 다르고 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해하고 지금 검찰도 오해하는 게 네. 인신에 대한 구속의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법관에게 있습니다. 네. 검사는 청구하는 거지 그걸 결정한 거는 법관이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은 이때까지 우리가 군사정부 시절 이런 걸 지나면서 영장 청구하면 발부가 그동안 뭐 자동 발부가 되는 그런 사회에 살아오니까 네. 여기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이 있죠. 불구속 수사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구속 그 수사하고 그다음 입증 잘해가지고 네. 법정에서 네. 유죄되면 판사가 법정 구속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굳이 검사가 무조건 구속시킨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상원 변호사께서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이거는 판사의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도 뭐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을 놓고 이렇게 기싸움을 벌인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렇죠.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 쪽 얘기를 들자면 지난 2월 말에 이제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 영장 전담 판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사로 인해 사람이 바뀌니까 네. 왜 과거에 영장 내주던 걸 왜 안 내주냐. 네. 이게 지금 검찰의 하소연인데 네.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행정관 등등등 검찰에서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기각이 됐죠. 줄줄이 기각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화가 나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법원 전체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얘기를 쓴 건 조금 과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입장이 과했다. 최 교수님도 한마디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자면 네. 뭐 검찰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이제 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법원이 원래 사법권 독립적인 그렇죠. 사법권을 가지고 독립적이어야 하죠. 그렇죠. 독립적이야 하고 법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이제 믿고 싶고요. 저는 네. 판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죠. 네. 여상원 전 판사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로 생각이 들고 늘 저하고 뭐 말이 다르시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 또 같은 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얘기해서 네. 법원도 조금 더 신중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검찰도 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진규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여기서 이야기를 그만 듣도록 하고요. 다음 이어지는 순서에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